감아주고 이렇게 나이스. 힘쓴다 조만한 게. 이게 지금 살짝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네, 잡았습니다. 좋네요. 두 뼘이 조금 안 되는 한 35에서 3점 후반쯤 되는 베스인데요. 오늘 제가 챔질할 때 조금 전에 이렇게 무릎 굽히고 탁 감은 다음에 쭉 뽑으면서 챔질을 했잖아요. 오케이. 이걸 저희가 전에 그 프리리그 후리기 까는데 돈 들어 편에서 무뽑기식 챔질법이라고 했었어요. 베스 낚시를 하다 보면 입질도 많이 받지만 사실 챔질도 많이 하거든요. 챔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챔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피디님? 그래서 오늘은 챔질 그까이 거? 이 정도로 갑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꿀팁 베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꿀팁 베스 플러스죠? 네. 예전에 저희가 프리리그 후리기 까는데 돈 들어 거기에서 무뽑기식 챔질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확장팩.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챔질법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바늘에 따른 채비에 따른 루어에 따른 챔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이제 보면 난 저렇게 안 하는데 이번 편을 보다 보면 난 저렇게 안 하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낚시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챔질법에서 그러니까 바늘거리, 영어로는 훅셋, 훅업이라는 말도 쓰고요. 우리 이제 후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또 이제 정확하게는 또 옳은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로드웍을 기준으로, 로드의 움직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챔질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챔질하는, 이걸 이제 버티컬 챔질이라고 하고요. 수직적으로 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채는, 이걸 이제 스윕셋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주로 웜채비는 이렇게 챔질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뭐 바늘이 박히는 방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상황에 따라 위에 뭐 이렇게 나무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몸을 틀어서 대각선으로 채기도 하고요. 피치 못할 때는 스윕셋으로도 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채는 게 좋다, 이렇게 채는 게 좋다, 웜채비는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꿀팁 한 가지를 드리자면, 챔질을 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채비나 뭐에 따라 관계없이 내 슬랙 라인이 가고 있는 방향 혹은 내 라인이 꽂혀 있는 방향에 그 방향을 틀어서 챔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뽑힐 수 있도록, 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뽑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 챔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늘 끝 1cm를 박느냐 그걸 못하느냐의 핵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챔질을 이쪽 방향으로 하면요, 라인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소모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바늘거리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 라인이 들어가 있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힘을 적게 받게, 라인이 물을 최대한 덜 밀게 생각하고 챔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뭐 훅의 종류에 따라 챔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웜채비인데요. 웜채비는 이렇게 생긴 웜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오픈훅 채비들도 많이 쓰는데, 웜훅을 쓰는 대표적인 채비들은 뭐 프리리그, 그렇죠? 뭐 텍사스 리그, 그리고 우리 PD님이 좋아하시는 헤비번지 리그도 웜훅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오픈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채비들은요, 다운샷 리그, 드랍샷 리그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그헤드 리그, 그리고 러버지그 같은 채비들도 크게 보면 이제 웜이 들어가 있으니까 웜을 사용한 채비들 중에 훅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훅이 노출되어 있는 오픈훅 채비 이만큼 하고요, 이렇게 훅이 가려지는 웜훅 채비 이만큼은 챔질 방법에서 약간 다르게 하면 장점이
생겨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긴 워묵을 사용하는 채비들은 웜을 이용해서 이 바늘 끝을 가리고 하는 챔질인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입속에 들어가 있어도 챔질을 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쑥 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당겨만 주면. 그래서 그렇게 챔질 하시는 것보다는 바늘 끝에 힘이 정확하게 실리도록 슬랙 라인을 감고 최대한 멀리까지 감아준 다음에 몸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걸 이제 저희가 못뽑기식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행 에피에서 한 2년 됐죠, 피디님? 그때 우리 피디님 처음 또 이제 파란색 딱 입고서 기억나? 첫 출연했던 거?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뽑기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슬랙 라인을 최대한 감고 멀리에서 한 번에 힘을 줘서 바늘 끝에 힘이 실리도록 쭉 잡아당긴다 라는 걸 이제 워묵 채비에서는 저는 다 기본적으로 그런 챔질을 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오픈훅 채비들, 그러니까 지그헤드 리그라든지 아니면 러버 지그라든지 아니면 드랍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훅이 열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놓고 때린다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스의 구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바늘이 이렇게 입속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가는 와이어를 사용하고 바늘이 열려 있어서 입속에서 루어를 뱉는다든지 혹은 삼킨다든지 혹은 돌리는 과정에서 입안에 어딘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떠 있는 상태니까 땡겨만 주더라도 꾹 하고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질이 들어오면 이런 오픈훅을 사용한 경우에는 로드를 살짝 들어만 줘요. 라인에 장력을 조금만 걸어줘도 바늘 끝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감고 로드를 그냥 뒤로 제끼듯이. 그러니까 워묵을 이용해서 챔질할 때에는 쭉 뽑는 느낌이라면 이때는 살짝 걸어두고 그 다음에 라인을 충분히 감아준 다음에 뒤로 슥 하고 제끼듯이. 챔질을 굳이 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쭉 하고 박아만 줘도 바늘이 정확하게 꾹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고기가 클수록 저항이 있기 때문에. 꿀이라고. 그치. 고기가 클수록 꾹꾹꾹꾹 하고 그 고기 크기가 갖고 있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챔질 성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 베스 낚시라는 게 잔챙이보다는 덩어리를 잡는데 더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웜훅인지 오픈훅인지, 그러니까 훅이 포인트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감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걸고 때리는 건 오픈훅, 그리고 못 뽑기는 그 훅 포인트가 가려지는 웜훅들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벨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해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에이티즈와 함께합니다. 오케이, 걸었어. 이렇게 건 상태에서도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뱉지 않기 때문에 살짝 걸어놓고 이렇게만 뒤로 제껴줘도 이건 훨씬 좋네요, 아까 거보다. 지금 제가 라인을 준 다음에도 이게 안 풀려나갔거든요, 고기가. 그러니까 오픈훅을 사용을 하면 챔질 타이밍을 훨씬 늦게 가져가도 이렇게 고기를 바늘거리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오우! 좋다! 훅이 얇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이쪽으로. 좋다. 네. 네,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사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훅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역시
챔질이 잘 된다는 것, 바늘거리가 정확하게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베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튀어나온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훅을 사용을 하면 챔질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더라도 로드를 살짝 당겨서 입에 걸어놓고 챔질을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무빙 루어들이라고 불리우는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뭐 림리스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스피너 베이트, 또 미노우까지 이렇게 던지고 감는 루어들에 대한 챔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이런 루어들을 챔질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감다가 입질이 탁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감으면서 로드를 뒤로 젖혀라 라는 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챔질을 해야 한다 라는 쪽이 있어요. 숙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질이 들어오면 이 바늘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바늘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냥 입질이 들어와서 분명히 확실히 먹었어. 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감기만 해줘도 사실은 루어가 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바늘거리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는 경우라서 사실상 바늘거리에 실패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래블 훅의 구조상,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도 되게 두꺼운 훅을 쓰잖아요. 굵은 훅을 쓰기 때문에 바늘이 정확하게 박히지 않아서 털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챔질을 좀 해주는 편인데요. 조금 다르게 챔질을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입질이 딱 오면 꾹꾹꾹꾹꾹꾹꾹, 이게 이 기존의 방법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라인의 장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로드가 살짝 앞으로 가요. 그리고 몸이 뒤로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한 번 정도 강하게 꾹 하고 박아주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트래블 훅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너베이트가 훅이 노출이 돼 있어도 굵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늘이 박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늘이 들어가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관통하지 않으면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스. 그리고 이런 루어들은 대부분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바늘털이 과정에서 털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기형 루어들에도, 무빙 루어들에도 분명한 챔질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챔질을 해줄 때에는 짧고 강하게 끊어 쳐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트래블 훅의 구조상 이렇게 건 상태에서 내가 너무 강하게 챔질을 하면요, 요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그냥 쫙 찢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챔질을 해주더라도 로드를 살짝 주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로드를 확 주는 건 아니에요. 웜처럼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싹 감아가지고 날렵하게 툭툭 탁빡 이렇게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밖에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챔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박아 넣어주는 느낌으로 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루어들 중에 이제 좀 오해가 많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틱베이트 같은 탑워터 루어들이에요. 뭐 포퍼도 그렇고 프로그도 그런데요. 심지어 버징마저도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뭐냐면 챔질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야, 액션을 주다 입질이 퍽 하고 들어오면 피디님 하나 둘 이걸 하래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같이 이제 낚시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퍽 하고 치면 하나 둘 하고 그냥 때려요. 루어가 물에 둥둥둥 떠 있는데, 근데 물지 않은 루어를 챔질하는 건 일단 너무 비효율적인 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한번 때린 경우에는 움직임을 한두 번만 더 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때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재작년 가을에 한번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표 티켓팅까지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베스가 먹으려고 날라왔잖아요. 한 번 이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물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아씨 분하다 다시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루어가 눈에 있는 게 보이는 정도라면 챔질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틱베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포퍼나 스틱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훅이 6개나 있잖아요. 최소 뭐 9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때리면 만약에 정확하게 먹었다면 쭉 빨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질 타이밍을 언제 갖는 게 중요하냐면요. 뻑 치면 보세요. 없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라인이 흐르면 그제서야 챔질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늘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걸려 있거나 입에 살짝 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챔질을 하기 때문에 아까 오픈훅 챔질하는 것처럼 박아 넣고 때린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꿀팁을 갖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틱 베이트가 입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감고 사실은 로드를 한번 살짝 탁 쳐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박아놓고 때리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틱 베이트가 됐던 이런 감기형 루어가 됐든 아니면 포포가 됐든 개구리가 됐든 챔질의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바늘을 박아 놓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챔질법에 대한 이야기를 웜채비는 이제 웜훅을 사용한 것과 오픈훅, 그리고 무빙 루어들, 그래서 처음에 싹 감으면서 그냥 로드를 제끼는 것,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 보자. 그리고 많은 탑워터루들 챔질을 할 때 퍽 소리 나면 하나 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챔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챔질법도 많고요. 본인한테 더 맞는 챔질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챔질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정말 중요한가 봐. 바늘을 1cm 정확하게 박아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빨리 챔질해야지. 그냥 고기 잡아야 돼 해서 서둘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 하고 챔질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이렇게 챔질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챔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방법은 이번에 입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움직임을 계속 주면서 이번에 입질이 오면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챔질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챔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챔질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고요. 그리고 연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더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낚시를 많이 가고 고기를 많이 잡아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네, 지금까지 꿀팁 베스 챔질 그까이 거 꿀팁 베스 플러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켜두세요. 라이브 알람 받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